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이승원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정치인들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손님,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드디어 오늘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우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이게 뭔가 네. 제가 오늘 의원님 처음 뵀는데 네. 이 표정이 뭔가 해피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웃상이라고 하죠. 웃는 얼굴. 네, 네.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모두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날이 좀 덥습니다. 네, 제가 우리도 진짜 더워요. 오늘 너무 덥죠. 올 때 아까 지하철 타고 왔는데 네. 다들 습해가지고. 너무 고생한 지하철 사람 꽉꽉 많잖아요. 알죠. 출근길 되면 알죠. 저도 중간에 이렇게 해서 왔는데 네. 날이 더우니까 네. 근데 이럴수록 우리 짜증 안 내려고 네. 서로 애써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힘든 만큼 남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더 웃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부딪히더라도 네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아유 웃어주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피바이러스를 제가 먼저 지금 수혜를 입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다양한 질문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네. 일단 아, 박주민 의원하고 사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주 네. 자주 투샷이 보여가지고 박주민 의원과는 제가 박주민 의원님을 참 좋아해요. 그러세요. 두 분이 예전부터 뭐 인연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계엄이 맺어준 인연이죠. 계엄으로 시작된 네, 동지애. 계엄이 맺어준 인연인데 제가 어. 박주민 의원님을 참 좋아해서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니 브로맨스라는 얘기가 돌길래 여의도에서 네. 박주민 의원과 김상우 의원이 무슨 사이냐. 아. 좀 많이 다니셨잖아요. 이제 요즘도 대선 하루에 때도 한 그렇고. 번씩은 통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형 뭐해 이러면서 그 안부 물으시는 거예요? 형 뭐해 한다면 어디다 바로 가죠 이제 또 제가. 그렇군요. 네. 아니 최근에 대구에 가서 했던 발언이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 뭐 내년 대구시장을 잘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이게 도대체 어떤 맞는 맥락이? 말이지 않아요? 아니 맞는 말이죠. 잘 뽑아야 된다. 누구든 어느 지역이든. 그런데 특히 이제 아무래도 고향이 그쪽이셔서 그랬겠지만 네네. 대구시장을 잘 뽑아야 된다.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지금 이제 대구에 대해서 사실 좀 포기하는 발언들도 많이 나오고 네. 사람들 인식 속에 약간 혐오감을 가진 분들도 생길 만큼 대구 민심만 전국의 민심과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지난 대선 때 확인이 됐죠. 네. 네. 근데 대구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큰 손해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땅이 넓은 나라도 아니고요. 그렇죠.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대구가 제 기능을 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산업이 발달한다면 대한민국 전체로도 아주 좋은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대구가 어떻게 보면 TK 영남의 중심 지역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상당한 인구 수를 점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저는 대선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그 내란에 반성하지 않고 옹호했던 김문수 후보가 당시 국무위원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1,400만 표를 얻었어요. 네. 그리고 20대 남성 상당수가 또 거기에 동참했죠. 네. 이걸 우리가 단순히 에잇 하고 욕하고 말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잘하면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이 상식적인 원칙을 우리가 되돌려 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대구가 그런 상식의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네, 네. 대구 가면 대구 사람들 다 그 얘기해요. 너무 힘들고 대구가 발전이 멈췄고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도시가 돼버렸다. 동의하세요?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예전엔 지원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최근에는 별로 사실 대구 하면 생각나는 기업 있으세요? 기업 없어요. 기업 없어요. 네. 그 제대로 된 회사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근데 대학교 정도만 생각이 나요. 대구 인구만 뭐 거의 한 250만 되죠. 어. 주변 인구까지 합치면 300만 정도 돼요. 네. 동성도시까지 합치면. 네. 근데 제대로 된 기업도 없어요. 그리고 소득 수준도 낮아요. 네. 그리고 젊은이들은 다 떠나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대구라는 도시가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차지했던 위상과 역할을 생각했을 때 지금의 대구는 엄청나게 쪼그라들어서 망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된 건가? 근데 대구가 사실 입지가 참 좋아요. 네, 입지가요. 네. 보면 교통이 일단 좋습니다. 좋죠. 고속철도, 고속도로, 공항 연결 다 돼 있죠. 네. 부산항 가깝죠. 네. 포항항 가깝죠. 기차 타면 서울 1시간 좀 남짓이면 들어와요. 입지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네. 또 제일 중요한 거 대학이 진짜 많은데 네. 대부분 이공계 기반이에요. 아, 근데 이공계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발달하기 좋은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북대 공대 유명했잖아요. 예전에 경북대 공대 전전전 나오면 삼성전자 특채로 들어간다 하고 네. 지금 삼성전자를 일구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구 경북대 공대 출신들이에요. 네네. 또 영남대 공대, 대구대, 그렇죠. 계명대 뭐 대학도 그러네요. 많고요. 또 영남 이공대, 영진 전문대 다 이공계 특성 학교들이 참 많아요. 네. 달리 말하면 이공계 기반이 탄탄하고 교통이 탄탄하고 새로 일할 수 있는 젊은 그 일꾼들이 해마다 많이 배출되는 도시예요. 네. 근데 왜 산업이 발달을 못할까요? 상식적으로 그러네요.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된 다 것 같은데. 구축돼 있어요. 네. 산업만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왜 산업만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구 시민들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산업만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네. 이유는 하나인 겁니다. 대구 정치인들이 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대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 계속 뽑아주니까 일은 안 하고 한 예로 자리만 차지하고. 홍준표 시장님 뭐 했다고 생각해요? 전 동상 말고는 생각이 안 나요. 페이스북 생각나요. 페이스북 동상 맨날 그리고 뭐 자기 대선 욕심 있다고 대구 시민 그냥 버리고 바로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랬죠. 진짜 대구 시장으로서의 역할, 대구 시민들께 봉사하겠다는 역할에 대해서 깃털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 사람을 시장으로 뽑아요. 네. 그러고 나서도 계속 지지를 해요. 네. 자, 그러니 대구 시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대구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공천만 받으면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돼야 돼요. 네. 근데 공천만 되면 무조건 당선이 되면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공천 주는 사람이 주인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대구는 민주주의의 주인이 시민이 아니라 공천을 공천권자. 주는 국민의 힘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주인이니까 네.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네, 그 네. 시민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죠. 그런데 대구 발전할 수가 없죠. 시민들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당장 이 대구시장 자리는 김문수 전 후보나 등등 좀 노리고 있는 주요 자리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좀 노리고 어쩌자고 있죠. 또 다 그 양반들이 다시 또 근데 그 양반들이 대구시를 위해서 시장하려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일신의 안위가 더 목적인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자신의 자리 욕심이 더 목적인 것 같아요. 네. 대구의 발전을 위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자리 노리는 사람은 많은데 이 자리 노리는 사람들 중에 대구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다. 어떤 걸 해야 합니다로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아직까지 못 전 들어본 적이 들어봤습니다. 없어요. 네. 자, 왜 대구 시민들은 이런 분들한테 표를 주냐는 거예요. 그래놓고 왜 힘들다고 하냐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힘든 거 충분히 압니다. 힘들어서는 안 되죠.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구를 대표할 정치인을 잘 뽑으시라는 거예요. 네.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네. 의원님 비전을 나가시면 제시하는 되겠네요. 사람. 저요? 네. 대구시장 나가십니까? 갑자기 훅 들어가는 훅 질문. 들어와서 당황했어요. 아니 나가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저 울산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저는 울산. 울산과 네. 대구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네. 저 또 마음의 고향은 광주가 됐는데 참, 마음의 고향 광주. 저 가슴에 광주가 확 스며들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 거의 전국구예요. 전국구. 저요? 네. 네. 네, 또 서울에서 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요. 제주도에서 군생활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군생활 하셨다고요? 예, 제주 해안경 미단 출신입니다. 진짜 전국구시네요. 저 전국구예요, 나름. 안 온치는 지역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다시 다시 대구시장은 들어서. 일단 대구시장은 그래서 제가 네. 사실 지난주에 제가 한중 의원연맹으로 해서 중국 항저우로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대구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황저우랑 대구가 상당히 유사해요. 그렇군요. 네. 일단 엄청 더워요. 일단 덥다. 죽을 맛이 더워요. 그것도 비슷하고 네. 학교가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기반이 다 이공계 기반이라는 거. 네. 그게 다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또 중국의 절강대라고 있는데 예전엔 별로 큰 이름이 없었죠. 근데 거기가 이공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어요. 자, 근데 거기가 중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사람들 성향도 비슷한데, 근데 중국에서 지금 절강성 쪽이 항저우가 네. 소득이 엄청 높아요. 이유가 뭐냐면 네. AI 산업 그리고 로보틱스 산업의 네, 메카예요. 아. 우리 저번에 한 번씩 방송에 나온 거예요. 중국 네. 로봇 막 네, 네. 중국 로봇 마라톤도 하고. 돌아다니는 로봇 있잖아요. 막 바퀴 달려 뛰어다니고 하는 네. 거 다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쪽이군요. 근데 항저우.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대기업 중심이 아닙니다. 유니콘 기업 중심이에요.
아, 그렇군요. 약간 스타트업이나 스타트업, 이런 쪽 유니콘 시작해서 그렇죠. 아. 뭐냐면은 절강대가 네. 이공계 집중 지원을 하고 근데 이걸 뭐 중앙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네네. 절강대 출신 인사들이 절강대에 기부를 내고 항저우 출신 사람들이 또 여기에 또 기부금을 내고 하면서 펀드를 조성을 하고 네. 이제 청년 창업자를 지원을 하고 네. 또 청년 창업하는 사람들이 지방 정부에서 집중 육성을 하고 하면서 중국의 핵심 유니콘 기업들이 여기서 다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선순환 구조를 그죠? 만들어 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약간 이공계 연구의 메카가 되니까 화웨이 R&D 센터가 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도리어 대기업이 찾아 들어오는 거죠. 화해가 거기 있군요. R&D 센터. 센터가. 연구원만 25,000명이랍니다. 엄청나던데 규모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들어온 이유가 이제 이공계 인프라 기반이 생기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대구로 돌리면 네. 대구도 마찬가지인 거죠. 대구 유니콘 기업이 없어요. 없죠. 청년 창업을 못 해요. 네. 왜 못 하죠? 지방 정부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방 정부가 육성을 하고 또 경북대 출신 또 대구 출신 기업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공계 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창업을 네. 지원해서 유니콘 기업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이공계 AI 로보틱스의 자체적인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 대기업이 오지 말아도 오죠. 그렇죠. 네. 여기 이렇게 대학이 많은데 바로 옆에 대학도 포항공대도 있어요. 그렇죠. 다 있어요. 네, 네. 울산에 유니스트도 거리 멀지 않아요. 얘기 듣다 왜 못해? 보니까 왜 못하고 있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대구시장이 일을 안 했잖아요. 기승전. 대구시장이 일을 안 하는데 기반이 안만 좋으면 뭐해요? 일을 네. 안 하는데 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영민하게 젊은 마인드로 네. 껴있는 마인드로 네. 세계와 협업하면서 이공계 기반을 만들고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 대구가 못 살죠. 그분들 뭐 AI나 뭐 유니콘 기업이나 관련해서 포럼이나 제대로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용어도 잘 엄청난-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죠. 그러니 봐요. 포항공대 출신, 네. 경북대 공대 출신들이 졸업하고 나서 다 대구를 떠나는 거예요. 다 대구를 떠나는 거예요. R&D 있는 영남 뭐- 이공대 네. 출신, 영진전문대 출신이 다 대구를 떠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네. 학교는 그렇게 많은데. 네. 자, 그래놓고 이제 시민들이 힘든 거예요. 네. 왜 기업이 없지? 그래서 우리 중앙에 얘기합니다. 기업 좀 보내달라고. 기업은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네. 기업은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네. 거기 그래서 뭔가가 그 얘기를 있으면은 듣고 싶었어요. 기업들이 안 갈 이유가 없죠. 가지 그래서 말라도 가죠. 이 기회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내년 지방선거잖아요. 네. 정말 잘 보고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시민이 주인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주인이 아니라 대구 시민이 대구의 주인이잖아요. 그 대구 시민들께서 시민의 힘을 보여서 네. 말 그대로 대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 출신이든 네. 진보당 출신이든 네. 아니면 무소속이든 누가 됐든 대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셔야지 대구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대구 시민 여러분, 여기 김상욱 의원이 거의 울분을 토하듯이 왜 얘기를 계속 하고 그냥 계신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찍어준 대로 그냥 국민의힘 빨간색 뚝 찍고 있냐고요. 네. 사람 보고 뽑아야지. 답답한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네. 네. 계속 얘기를 듣고 싶은데 다른 이슈가 많아요, 네. 의원님. 예. 네. 죄송합니다. 일단 아닙니다. 우리 울산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슈가 있네. 다음에 울산 다음에. 얘기 다음에 좀 할까요? 일단 사랑합니다 울산. 갑자기 네. 상임위를 외통위 쪽으로 받으셨더라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외통위에 좀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이 외통위를 손들고 원하신 거예요? 보내달라고 때를 썼어요. 때를 써주셨어요? 사람들 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면 외통위 변호사 출신이 무슨 외통위를 가냐. 뭔가 외교관 이렇게- 출신도 아니고. 네. 근데 제가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으세요. 네. 마르틴 루터 킹. 어떤 꿈이냐 하면 네. 대한민국의 철도가 네. 북한으로 연결이 되고 아. 그 철도가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몽골로 연결이 되고 그 철도가 중앙아시아로 연결돼서 유럽으로 연결이 돼서 몽골의 석탄이 대한민국으로 기차로 들어오고 네. 중앙아시아의 여러 철강 자원이 기차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일본에서 생산된 물품이 부산항을 통해서 기차로 유럽으로 수출이 되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물류 중심지, 금융 중심지, 교육 중심지로 거듭나고 거기서 평화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번영하기를 바라는 네. 간절한 소망이 있고요. 그런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가 언제까지 서로 여기가 세계의 화약고로 불려야 됩니까? 세계의 화약고가 아니라 세계 번영의 중심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이 우리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사실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4대 동전의 1강이 양면이죠. 완전히 미국과 중국 네네. 싸우면 대리전 벌어지기 딱 좋은 전쟁 단복판이다 그러는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
세계 교역의 한복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북극 항로 열리잖아요. 네네. 좀 아직은 안 열렸지만 얼음 더 녹으면 네. 북극 항로 열리고 기존 항로 있고 대륙의 교두보 그리고 TSR까지 만약에 연결이 돼 버리면 모든 물류가 한국으로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전제가 있죠. 한국이 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북한과의 북한 관계 문제를.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네. 그게 안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가 제일 신경 쓰이는 일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쭉 이렇게 연결되면 중국 견제 기능을 하게 돼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은 본질적으로 안 친해요. 서로 안 좋아하죠, 사실은.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존재가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한 존재예요. 네. 이 전쟁 나면 자기도 손해인데 동시에 또 협박 카드로도 써야 되는 네. 애매한 존재인데 이거를 이제 순한 양으로 만들어 버리는 순간에 중국 입장에서는 카드가 하나 사라지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난번까지는 반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제일 미워하고 제일 겁내는 게 중국이에요. 네. 왜냐하면 중국은 연해주 땅 뺏긴 게 늘 받아들일 수 동북 공정을 중국이 하는 이유가 연해주 땅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연해주가 개발이 돼야지만 안 뺏기겠죠. 네. 또 몽골 입장에서는요. 네. 러시아와 중국이 제일 무서워요. 네. 그래서 한국 좋아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늘 침략당하고 뺏겨오고 꼼짝 못하는 나라인데 네. 연결된 루트가 없으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네. 그래서 모든 나라 입장이 다 맞아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통일을 포기했어요. 근데 자기 나라만 자기 권력만 유지되면 뭐 상관없다는 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고 안 되더라도 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되면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할 거예요. 그렇죠. 연결만 되면 사실은 TSR하고 우리 이 철도 연결해서 소위 말하는 부산에서 파리까지 이 아이디어는 한 30년 된 아이디어인데 하다 못했죠 계속. 계속 시도하다 못하고 시도하다 못하고. 근데 했었죠. 하다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젠 인적 인프라와 관심까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20대, 30대, 40대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층에서 북한과 네트워크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뭐 전문가겠죠. 없어요. 네. 10년 전에는 있었잖아요. 지금 없어졌어요. 이 네트워크 빨리 살려야 돼요. 10년 전에 있던 네트워크가 지금 싹 다 사라졌어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북한을 떼놓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만 놓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 분단이 정치 갈등의 이유가 돼요. 네. 이걸 해결을 해야 우리 사회도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특히 경제 발전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난주 중국 가서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상해에 네. 기업들 중에 우리나라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상해예요. 상해에 있는 중국 기업들 중에 네. 한국 진출을 타진하는 기업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어떤 분야가 들어오려고 하는지 아세요? 어느 쪽일까요? 어떤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쪽 인공지능 잘하고 제조업도 각자 알아서 잘하고 있지. 뭐가 있을까요? 양말 공장 이런 게 들어오려고 해요. 아, 오히려요. 왠지 알아요? 이제는 네. 로봇이 다 만들고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사람 인건비가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 그런 기계가 다 공장이. 하니까?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네. 첫 번째 물류, 물류. 두 번째 관세 장벽인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물류와 관세 장벽이 유리한 곳이 공장 최고의 입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러면 네. 중국보다 이게 철도 연결만 돼버리면 물류가 훨씬 좋죠. 철도만 뚫리면 너무 좋죠, 사실은. 물류가 세계에서 네. 제일 좋은 곳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조업 입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관세 장벽 우리나라 좋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다들 크게 막 이렇게 네.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네. 문을 잘 열어줘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FTA 체결하기도 좋고 뭐가 다 좋아요. 네. 그러면 이만큼 제조업 발전하기 좋은 나라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갔던 제조업 다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철도만 열리면 물류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와 관계를 좋게 가지고 물류만 챙겨 놓으면 제조업 기반들이 다시 다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 그 논리로 러시아도 사실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죠. 러시아 우리가 관계를 러시아 쳐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네, 완전 망쳐놨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우리나라 기업과 사람들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들은 네. 뭐 푸틴과 일단 좀 배제하자면 네.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러시아 쪽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주변을 설득할 수 있는데 가장 걸리는 건 역시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일단 문을 좀 열어야지. 저는 도리어 네. 그 생각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네. 적대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근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북한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중국과 러시아한테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자
말씀 올렸던 것처럼 철도가 열리면 러시아 입장에서 연해지로 지키니까 대환영이에요. 네. 중국 입장에서 동북 삼성 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죠. 몽골도 환영이죠. 네. 만약 이렇게 경제권이 형성이 된다면 네. 북한도 함부로 못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도리어 뭘 하려고 하더라도 중국, 러시아가 못하게 막겠죠. 네. 자, 근데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북한부터 풀고 중국, 러시아로 갈 거냐, 중국, 러시아를 풀고 북한으로 올 거냐의 선호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충분히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서로 신뢰를 회복한다면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개성공단에서 한번 성공 사례가 있었고 그렇죠. 또 지난번 예전에 철도 사업을 한번 추진을 했었어요. 네. 네. 제가 뭐 그때 제가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네. 제가 듣기로는 네. 북한과는 상당한 정도의 의견 접근이 있었는데 미국 측 반대로 제대로 못 갔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말씀하시는 그쵸, 건가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하나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고 우리가 북한도 우리 체제에 건드리지 마라. 우리도 너희 체제에 안 건드릴게 정도의 신뢰만 있으면 그다음에 경제 협력으로 가는 거죠. 네. 나중에 통일 문제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경제가 서로 간에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좀 뒤로 밀어놓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서로 뭔가- 경제 협력부터 해버리면 네. 아니, 북한도 안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철도지라면 자기들도 경제가 좋아질 텐데. 네, 지금 김성우 의원은 거의 외통위원 그 출사표를 들어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전체 맵을 그려놓고 계시는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또 쉽지 않고 장애가 많더라도 뚜벅뚜벅 계속 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네. 이것만 되면 네, 대한민국 경제는 확 살아난다. 네. 일단 개성공단 평화가 먼저 좀 정착되고 확 살아난다. 열었으면 경제가. 좋겠습니다. 네, 네. 개성공단이라도 먼저.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네. 도망간 건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뭐 본인 말은 일단 뭐 그 검찰 개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뭐 결론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검찰 개혁에 동의할 수 없다. 네, 시한 결론 정해 추진 때는 부작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미 많이 고민한 문제 아니에요? 이미 다 답은 나와 있죠. 이미 네.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이 급하다라는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 본인이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네. 저는 누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검찰 사랑했습니다. 아, 네. 검찰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네. 이건 아니잖아요. 홍장원 패러디. 네.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네. 이건 아니잖아요.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짓을 계속해서 해요. 네. 우리 여러 번 봤던 것처럼 명태균 사건 제대로 조사 안 했죠. 그리고 김건희 사건 제대로 조사 안 했죠.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때리고 자기 편은 건드리지도 않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검찰 권력이 검사님 아니시죠? 네. 네, 죄송해요. 네. 네. 어느 순간부터 검찰이 모든 걸 결정하는 엘리트 집단이라는 생각들을 가져버리게 된 것 거의 같아요. 구름 위에 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모르겠고 우리 검찰 눈밖에 나면 조사해서 죽이면 돼.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누가 있어? 털면 그렇죠. 다 먼지 나와. 네. 없으면 갖다 붙이면 돼. 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검찰에 방해되면 우린 죽여. 그리고 정치하려면 검찰에 잘 보여. 우리 무섭지? 우리 건드리는 순간 너희는 박살 나는 거야. 약간 이런 군림하는 검찰이 돼버렸어요. 네.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약간이 아니라 완전 굴림이었죠. 그리고 네. 심부정 검찰총장은 내란 수사 피의자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 이상하잖아요. 네, 네. 내란 그 비아폰으로 민정수석이랑 통화해서 통화해서, 얘 아무래도 네. 짠 것 같아 하는 피의자인데 그것도 내란범의 피의자인데 네. 검찰총장의 직에 있으면서 네. 뭐 이 말 저 말 한다는 게 아무리 살기 좋은 2025년에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같았으면 네. 네. 실제 죄송해요.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는 뭐 혐의가 여러 가지 의심되는 대목들이 있죠. 일단 이번 내란에 어떤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는지 그것도 이제 궁금하지만 그것을 알려진 바는 아직은 없으니까. 그런데 당장 드러난 건 지난해 10월 김건희 씨 그 도이치모터스 무혐의를 며칠 앞두고 김주연 당시 이제
그 민정수석하고 뭐 통화한 그런 내용들, 그것도 비화폰으로 굉장히 의심스러운 행태를 스스로 보였어요.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 그리고 검찰 개혁은 뭐 속도 조절하라.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 같은데요. 네. 방금 전에 눈에 불꽃이 빠바박 튀셨어요. 되게 화나셨나 봐요. 네, 자제하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저는 비화폰이 뭔지도 몰라요. 네. 근데 네, 죄송해요. 검찰총장이 비화폰이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요. 비화폰 그런 네. 데 쓰라고 주는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그래서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네. 그냥 근데 그래도 스스로 물러나 주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버티면 이것도 참 그것도 문제였을 텐데. 버티면 네. 버티면서 자기가 영웅 되려고 설쳤으면 네, 이것도 네. 머리 아플 뻔했는데 네. 어쨌든 나는 나갑니다 하니까 최소한 누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방통위 이진수가 그분. 네. 그분보다는 도연. 네. 방통위보다는 나은 것 방통위보다 같다라는 낫다. 생각은 듭니다. 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이건 그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이번 네. 이제 여러 가지 인사 중에 단연 네. 눈에 띄는 몇몇의 이름이 있는데 어제는 단연 임은정 검사였어요. 네, 동부지검장 으로 어떻게 보였어요? 이 인사 그 임은정 검사가 상징하는 거는 아주 명징하잖아요. 전 네. 검찰총장 가실 줄 알았더만. 그러니까 한 단계 여기 이제 가셨다가 나중에 가시겠죠. 좀 아쉬워요. 좀 아쉬워요. 네. 검찰총장 가시지. 단계별로 뭐 이렇게 네. 있으시겠죠.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 단계별로 올라가야 맵이 되니까. 있겠죠. 네. 그렇죠. 한꺼번에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떻게 좀 반가운 인사였습니까? 저는 반가웠어요. 반가웠고 우리 사회와 우리 역사가 좀 그런 걸 만들어 가야 돼요. 뭐냐면 정의로운 일을 한 사람, 네, 네. 그리고 자기가 손해 되더라도 네.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그럼요. 결국 뜻을 이루고 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을 좀 역사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너무 당연하게 맞아요. 받아들여요. 독립운동한 후손들이 힘들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민주화 운동하다가 다친 사람들 가족들이 힘든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독립운동에 애쓴 사람 후손들은 대접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요. 네. 민주화 운동을 위해 애쓴 사람 대접받아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임은정 검사님처럼 검찰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고 바로 잡으려고 애쓰고 그로 인해 핍박을 견뎌온 사람은 네. 당연히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네. 또 그런 용기와 헌신을 우리가 받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은정 검사님께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 오셨잖아요. 네. 저는 검찰 개혁에 선봉장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믿고 있고요. 네. 좀 바람이 있다면 검찰총장까지 빨리 승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버티셨는지 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불가사의합니다. 그 12월 네. 3일 이후로 제가 많이 개몽됐습니다. 개몽되셨군요. 네, 이것도 또 나름의 작용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보내드리기 아쉽지만 시간 때문에 송원석 비대위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비대위원 5명 정도, 박덕흠 의원, 김대식 의원 이런 분들을 이제 앉혔는데요. 이 비대위 면면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이 당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건가요? 국민의힘.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김재섭 의원 이런 분들이 이미 표현을 좀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네. 개혁이 맞나라는 의문을 던지는 취지로 시사를 하셨던데 참 안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네. 뭘 기억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 몇 번 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소수 지금 이제 국회 원내에 들어와 있는 의원들의 네.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이 되어버린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바뀌겠지만 지난 총선 때까지의 대구의 모습처럼 공천만 주면 당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한, 이분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럼 주인이 되니까 네. 당권만 안 뺏기면 된다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로 저는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혁하는 척만 하고 반성하는 척만 하고 당권만 안 뺏기면 다음에 또 나는 공천 받고, 그러고 있다가 보면 혹시 민주당이 실수하거나 독주하면 또 기회가 오면 정권도 잡아보고, 네. 그러면 우리는 일할 필요 없이 계속 공격만 하면 되고, 네. 그냥 이런 틀에서 못 벗어난, 구태에서 전혀 못 벗어났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치를 왜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좀 하시라. 본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그 그런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바람이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제대로 된 야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당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이거 되게 근데 정치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요. 왜냐면 너무 기능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 권력 구조를 되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라서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을 때 어떻게든 이 당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이제 근데 지금 저 생각으로는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 정당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거의 같아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고쳐 쓰지 못한다.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시대적으로 좀 비정상이긴 하지만 네. 민주당이 스스로 네. 여당의 기능과 야당의 기능을 스스로 다 해내야 돼요. 너무 어려운 일을.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부담이 엄청 더 책임이 있어요. 더 책임감 있고 더 건강하고 더 민주적이고 네. 안에서 견제와 비판이 이루어지고 대안 제시까지 해내야 되는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와, 여당의 역할과 야당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이 저러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정당 기능을 못 하잖아요. 야당 기능도 못 하고. 네. 그 이번에 예결위 때도 보셨겠지만은 비판을 하려면 객관적 진실에 맞춰서 팩트 위주로 팩트 어쨌든.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대안 제시를 해야지 뭐 선동만 하고 뭐 그 왜곡만 하고 네. 그거는 야당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모시도록 하겠고요. 벌써 끝났어요? 네, 벌써 끝났어요. 이미 끝났었어야 됐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저희들 질문 지금 다음에 1시간 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9분 내내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다음에 그 통일 비전만 얘기도 1시간 하실 것 같아요. 저 그 얘기 할 말 많고요. 네. 또 많이 공부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걸 열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상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